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기계부품연구원과 관련해 여러 의혹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부품연구원이 국가와 대구시 예산을 받아 건립한 차세대 금융기술혁신센터 운영 문제입니다. 지난해 금융협동조합의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입니다. 2009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민자가 투입돼 마련됐습니다. 금형 시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압 프레스 장비와 형상 정밀도를 측정하는 측정기 같은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운영하며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내다가 지난해 대구 금형협동조합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금형협동조합은 연구원에 월 416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수익을 내던 센터를 연간 5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만 받고 위탁하면서 특혜 임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지금 가져가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2억을 1년에 벌었는데 그럼 50만 원 받으면서 연구원은 지금 1년에 1억 5천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은 35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재산인 금형기술혁신센터 처분 제한을 어겼다는 겁니다.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은 2000년 전부터 그 법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나 어떤 중앙관서장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기계부품연구원 정관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계부품연구원 측은 위탁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관련 사업 운용 요령과 관리 지침을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 활용 기간 5년이 지나면 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나 시설, 기자재는 중앙기관의 소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연구원이 직접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내린 판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둘러싸고 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등 여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가운데 권익위도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축제죠. 2년에 한 번씩 대구에서 열리는 제9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엔 유행하는 거대 담론을 배제하고 사진 매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영향력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 보도합니다. 제9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 주제는 다시 사진으로 사진의 영원한 힘입니다. 정치, 사회, 기후, 재난, 환경, 여성, 소수자 등 국내외 비엔날레가 주로 다루는 주제에서 벗어나 사진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뉴미디어 등장으로 현대 시각 예술에서 사진의 영향력이 감소됐다는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며 사진 매체의 영향력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사진은 다른 매체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 표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진의 시대고 포스트 포토그래피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온고잉 포토그래피 시대다. 주제 전시는 사진의 영원한 힘을 의미하는 10가지 소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증언, 시간 기록, 순간 포착, 확대, 연출 등 사진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세계적 사진학자인 프랑스인 미셀 프리조가 큐레이터로 참여했고 국내 작가 13명과 해외 작가 47명이 사진의 원초적인 힘과 에너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창조적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Ici, c'est que la photographie a des pouvoirs particuliers, par exemple un pouvoir de relation avec le spectateur, un pouvoir émotionnel ou un pouvoir pour capter le temps, arrêter le temps par exemple. Ce sont toutes ces capacités photographiques que nous voulons transmettre au public. 사진의 비예측성을 고찰하는 특별전 사진의 돌발, 사진도시 대구의 힘을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초대전, 대구 사진사 시리즈 등도 눈길을 끕니다. 영 아티스트 사진전, 장농속 사진전, 사진 강연 워크숍 등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 제9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5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과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6,2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받을 보통 교부세의 16%인 2,304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지방세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목표액보다 3,892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를 연기하고 연말 행사 예산도 줄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각종 행정 경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금융기관의 수시는 큰 폭으로 줄고 여시는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7월 대구경북 수시는 1조 3천억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탁회사 등은 늘었지만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우려에 1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수시는 1조 원 줄었고 은행도 2,600억 원 줄었습니다. 여시는 계절적인 수요로 기업 대출이 늘고 주택 구입 수요가 이어진 데다 가계 대출도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만 500여 명으로 2년 전인 2020년 12,000여 명과 비교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2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과 비슷합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연간 1,000만 원이 드는 주사제를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급식과 식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체육 활동 등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